자, 그러면 이제 도구의 풀다운 메뉴 형식에서는 아까 도면 한 개를 봤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 풀다운 메뉴 도구를 좀 살펴볼게요. 자, 도구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했었던 여기에 도구 막대 아니 저 작업 공간이 있어요. 작업 공간.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2013 같은 경우에는 작업 공간이 어디 갔나? 자, 그죠? 자, 여기에는 그 이렇게 위쪽에 빠른 실행의 이 작업 공간이 보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풀다운 메뉴 이게 안 보일 경우에는 풀다운 메뉴 도구에 있는 작업 공간을 보시면 돼요. 풀다운 메뉴 도구의 작업 공간. 자,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도구의 맨 밑에 보면 옵션이 있어요. 자, 풀다운 메뉴 옵션. 자, 옵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옵션을 어느 프로그램이든 간에 옵션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진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볼 거니까, 자, 그 중에서 이제 파일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 탭. 제일 먼저 나오는 파일 탭. 제일 먼저 나오는 파일 탭에 보면, 자, 중간에 보니까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자동 저장 파일 위치.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어떤 걸 설정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여기 앞에 보면 플러스 표시 있죠? 플러스 표시 클릭해보면 C에 뭐 유저에 모델링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경로예요. 경로. 자동 저장이 되는 파일이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 그 부분을. 자, 우리가 막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뭐 그 정전이 됐다든지 컴퓨터가 다운됐다든지, 요새는 컴퓨터 다운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전에는 진짜 파란색 블루 스크린이라고 해서 뜻도 보도 못한 저 영문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다운되고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작업하던 것을 그 무드기하게 막 이렇게 다운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자동 저장 파일 위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찾아보는 것도 모든 파일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자동 저장이 되는 경우에만, 자동 저장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동 저장 파일을 여기에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만 아시면 돼요. 위치만. 아, 여기에 있구나. 위치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구나.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고요. 자, 거기 밑에 보면 템플릿 설정이 있어요. 템플릿 설정에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죠. 플러스 표시를 클릭을 해보면, 자, 도면 템플릿 파일 위치 뭐 여기에도 4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도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도 4가지 항목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세 번째,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자, 아까 봤던 자동 저장 파일 위치 밑에 보면 템플릿 설정이 있고요. 템플릿은 제가 중요하다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도. 자, 그런데 뭐 복잡하게 우리가 이렇게 설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자, 도면 템플릿 파일 위치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세 번째 우리가 사용할 거 한 가지,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자, 말도 좀 어렵죠? 자,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빠른 새 도면, 자, 여기 보이는 빠른 새 도면, 얘가 명령이에요. 명령. 세 번째 항목에 빠른 새 도면이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냐면 새 파일을 여는 명령인데, 분명히 아까는 빠른 새 도면이라고는 없었는데요. 자, 풀다운 메뉴 파일에 봤더니 빠른 새 도면은 없어요. 그냥 새로 만들기는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취소를 해보시죠. 도구에 여기 들어간 거
ESC 키 눌러서 취소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아까는 이제 우리 풀다운 메뉴 파일을 새로 만들긴 해봤으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아이콘을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건 아이콘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아이콘 중에 모양 중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얘가 빠른 세도면이고요, 여기는 열기고요, 여긴 저장, 출력, 미리 보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어느 프로그램이든 간에 기본적인 것들이죠. 뭐 새로 열고 닫고 저장하고. 자, 그 중에서 얘를 한번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켜보세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놔 보세요. 자, 뭐라고 나오죠? 그렇죠, 빠른 세도면이라고 나오죠. 빠른 세도면, 아까 제가 빠른 세도면은 명령이라고 했어요. 바로 얘를 가르쳐요. 자, 그런데 얘 한번 클릭해 보죠.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아까하고 똑같이 신규 우리가 여기 새 파일 새로 만들기 연 것처럼 똑같이 템플릿 선택하라고 하면서 얘가 템플릿이 나타나요. 이제 우리 이건 알죠? 빠른 세도면을 클릭했더니 얘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세도면을 열려면 여기서도 어떤 거 하나 파일 하나 어떤 거, 그렇죠, ACAD ISO 요거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ACAD는 뭐라고 했죠? 단위가 그렇죠, 인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치를 사용할 거면 얘를 사용해도 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그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인치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ACAD ISO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새 파일 풀다운 메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열건 혹은 빠른 세도면을 열건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시 취소를 누르고요. 자, 도구의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구의 옵션, 풀다운 메뉴 도구의 옵션. 아까 우리 파일 탭 봤죠? 제일 먼저 파일 탭. 자, 여기서 자동 저장 파일 위치 아까 봤었고요. 그 밑에 템플릿 설정 플러스 표시 여기를 딱 클릭했더니 4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빠른 세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자, 여기를 플러스 표시를 클릭했더니 없음이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빠른 세도면은 명령이라고. 아까 여기 있던 명령이 빠른 세도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우리가 읽어보면 빠른 세도면에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빠른 세도면이라는 명령을 내가 클릭했을 때 기본 템플릿, 아까 우리 템플릿을 우리가 그 지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얘는 지금 지정이 되는 템플릿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빠른 세도면을 클릭해도 그냥 파일이 템플릿 파일을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여기다가 빠른 세도면에다가 아니 여기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많이 쓰는 템플릿을 하나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템플릿 파일을. 그러면 내가 빠른 세도면이라는 명령을 클릭했을 때 얘가 내가 지정해 놓은 템플릿이 바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템플릿 파일이. 아까 우리 어떤 거 많이 쓴다라고 했었죠? ACAD ISO 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자, 빠른 세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찾아보기가 있어요. 자, 찾아보기 있죠? 자, 템플릿 설정의 세 번째 항목인 빠른 세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여기 플러스 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플러스 표시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클릭해서 오른쪽에 보면 찾아보기가 있어요. 찾아보기를 클릭하고요. 찾아보기를 클릭했더니 여러 번 봤던 부분이에요. 파일 선택, 템플릿, 열기. 자, 템플릿 어떤 거요? 어떤 거 사용한다고요? ACAD ISO 선택을 하고 ACAD ISO 선택하고요. 자, 선택이 됐죠. 여기 파일 이름에 ACAD ISO 선택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열기 눌러주면 자, 열리는 게 파일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자, 뭐 C 드라이브에 유제 어쩌고저쩌고 쭉 경로가 지정이 되고 맨 마지막에 보면 ACAD ISO.dwt.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빠른 세도면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지정이 되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지정이 된다. 이 템플릿 파일이 지금 내가 지정한, 여기 지정한 이 템플릿 파일이 바로 지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한번 해보죠. 이제 적용이 됐으니까, 지정이 됐으니까 적용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제 적용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위에 드로잉 3이라고 보여요. 자,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겠죠. 몇 번인지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빠른 세도면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빠른 세도면 여러분들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 아까는 빠른 세도면을 클릭했을 때 분명히 템플릿 파일 설정이라고, 템플릿 열기라는 그 대화창이 떴는데 지금 안 떴죠? 뭔가가 바뀌긴 바뀐 것 같은데, 번쩍하면서 뭔가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뭐 변화가 된 건 없죠? 그런데 여기 이제 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가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번호하고 같은지. 자, 저는 분명히 여기 3번이었는데 지금 4번으로 바뀌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빠른 세도면으로 내가 클릭했을 때 ACAD ISO라는 템플릿이 하나 적용이 돼서 새 파일이 열린 거예요. 자, 그게 지금 확인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저는 분명히 지금 4번인데 여기 빠른 세도면을 또 클릭했더니 이제 5번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 4번은 없어지고 5번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풀다운 메뉴 윈도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윈도우를 보니까, 저는 1번을 아까 제가 닫았었나 보네요. 2번, 3번, 4번, 5번까지 지금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지금 여기 열려있는 창이 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풀다운 메뉴 도구의 옵션에, 자, 파일 탭에 템플릿 설정의 3번째 항목, 빠른 세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자, 여기에 항목을 제가 템플릿을 지정을 해놓으면 빠른 세도면이라는 명령을 클릭했을 때는 아까 제가 지정한 이 템플릿 파일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내가 항상 쓰는 거는, 자주 쓰는 거는 ACAD ISO지만 가끔씩 ACAD라는 템플릿을 써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설정을 바꿔줘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설정을 해놨죠? 빠른 세도면 이제 쓰면 돼요. 명령 쓰면 되는데, 다른 템플릿을 써야 될 때, 그럴 때는 파일에 신규로 들어가면 돼요.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이 템플릿 선택창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빠른 세도면은 내가 주로 쓰는 템플릿을 설정을 해놓고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자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가끔씩 쓰는 건데 설정을 해야 된다. 템플릿 파일을 열어야 된다. 그럴 때는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열면 돼요. 자, 이해 가시나요? 자, 풀다운 메뉴 옵션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풀다운 메뉴 옵션, 파일의 옵션, 도구의 옵션. 자, 화면 표시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 표시 탭. 자, 화면 표시 탭에 여러분 혹시 엑셀이나 워드, MS 워드, MS 오피스 중에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말고 혹시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그램들 사용하시나요? 한글도 사용하시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이렇게 했었는데 사각형을 지정을 하고요. 풀다운면은 그냥 이건 저만 해볼게요. 자, 복사해서 풀다운면 편집에 복사 클릭해서 엔터 치고요. 그리고 엑셀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었죠. 자, 이렇게 붙여넣기 했었죠. 자, 그런데 잠시만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사용을 하죠. 여기에 제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아까 사각형을 이렇게 붙여넣기 했더니 아까 엑셀은 이렇게 하얀 바탕에 까만색 선으로 나타나는데 얘는 이렇게 안 나타나요. 아까 근데 제가 엑셀 같은 경우에는 embed라고 하는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얘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이 한글은 그냥 이미지 파일로 여기를 나타내요. 이미지 파일. 그러다 보면 여기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타나면 이거 출력하면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겠죠. 그리고 잉크값 많이 나가서 우리 사장님한테 혼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풀다운 메뉴 도구에 옵션에 화면 표시에 색상이 있어요. 색상. 자, 색상 클릭해서 여기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두시고요. 색상, 여기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흰색으로 바꿔주면 바탕화면이 흰색으로 바뀌게 돼요. 적용 확인 눌러주면 바탕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하얀색으로.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워드 프로그램이나 한글이나, 자, 한글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풀다운 편집에 복사해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 그리고 한글에 붙여넣기 하면 이제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우리 이 화면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까만색 선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색 선도 사용해요. 특히나 밝은 색, 노란색이나 주황색, 자, 이런 색을 사용하다 보면 흰 바탕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도면 작업할 때는 까만색 이 화면이 맞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한글에 붙여넣기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이렇게 붙여넣기 할 때는 이런 그 바탕 화면을 어디에서, 풀다운 메뉴 도구의 옵션에서 화면 표시에, 자, 색상에서, 윈도우 요소 중 색상에서, 자,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제가 바꿔놨어요. 아니,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용하다가 이렇게 다 바꿔놨는데 내가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여기 모든 컨텍스트 복원이라고 하는 이 버튼만 눌러주면 기본 값으로 초기화가 돼요. 자, 그리고 적용 및 닫기 해주면,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십자선의 크기가 있어요. 십자선의 크기. 다른 것들은 일단 건너뛰고요. 십자선의 크기 지금 5mm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여기를 쭉 클릭을 해서 100으로 맞춰볼게요. 100. 자, 여기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십자선 크기가 있죠. 십자선 크기. 자, 여기를 100으로 놓고 적용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그랬더니, 자, 뭐 생각나시는 거 있죠? 스페셜 포스. 자, 이렇게 여기는 십자선의 크기가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데, 자, 다시 한번 도구의 옵션에 화면 표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십자선의 크기 100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100mm가 아니에요. 길이가 아니에요. 화면에 표시하는 비율이에요. 100%. 100%이기 때문에 화면에 꽉 찬 거고, 자, 근데 여기는 우리가 100%까지 할 필요는 없고, 100% 아니, 처음에 우리 작업하시던 분들은, 처음 우리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은 100이라고 이렇게 길이가 길면 좀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기본값 5mm, 5% 5 엔터 해주면 다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지금 여기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생겼죠. 십자선과 그 선택 상자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얘는 십자선, 자, 그리고 선택 상자, 그리고 선택 상자.
자, 오토캐드에서 마우스 커서가 십자선, 보통 얘는, 자, 이 상태는 십자선과 선택상자가 동시에 있을 때는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십자선일 경우와 선택상자가 나타날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가 않아서 일단 주로 쓰는 건 십자선과 선택상자 이 두 가지인데, 선택상자는 또, 십자선은 또 주로 위치를 지정할 때, 그러니까 그리기 명령. 아까 우리 뭐 여기 있는 이 뭐죠? 사각형 그릴 때도 이 십자선이었어요. 어떤 위치를 지정할 때. 그리고 선택상자는 말 그대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뭔가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려져 있는 것을 선택할 때, 자, 객체를 선택할 때 수정이나 편집 명령, 주로 수정이나 편집 명령 중에 선택상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명령을 실행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실수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자,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게 우리가 그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자, 명령이 미실행될 때는 첫 번째로, 자, 먼저 이 그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그 십자선과 이게 뭐죠? 저 선택상자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거고, 또 다른 경우에, 자, 마우스 커서 모양이 지금처럼 십자선과 선택상자 같이 있을 때, 두 번째로, 자, 여기 그 각종 설정 창이 있어요. 버가 아니고 비활성이에요. 비. 아니, 저 미실행될 때 활성이죠. 활성. 자, 각종 설정창들이 여기 보면 뭐 오토캐드 클래식이니 뭐 이런 이상한 표시니, 여기 바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 간에 실행이 되고 있으면, 실행이 되면 얘네들이 비활성화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 명령행, 자, 여기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여기 명령행이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데 맨 밑에 줄에 명령 입력, 명령 땡땡, 자, 이렇게만 나타나고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명령이 실행되고 있건 안 실행되고 있건 이건 무슨 상관이죠? 자, 왜냐면 명령이, 물론 선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다가 얘가 명령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다른 명령을 실행을 해요. 자, 그러면 실행되는 명령도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가 실행되지 않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 이거 저기 명령이 실행하는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항상 명령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명령을 끝내고 종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그 버릇을 이렇게 좀 들이셔야 나중에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보면서 마우스 커서가 십자선으로 되어 있으면, 십자선만 나타나 있으면, 얘가 무슨 명령을 내가 실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어떤 위치 지정을 기다리고 있구나, 얘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택 상자가 나타났으면 얘는 어떤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풀다운 메뉴 도구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옵션. 자, 이번에는 열기 및 저장을 한번 볼게요. 열기 및 저장. 자, 여기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2007, 2004, 2000,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2010, 2007, 2004, 2010.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이 버전별로, 아니 연도별로 있으니까 2009, 2008, 2007, 2006, 2005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있는 게 아니에요. 2010. 자, 얘는 11, 12, 12, 11, 10 얘네들 세 개를 다 통틀는 거고요. 자, 그리고 2007은 2009, 8, 7, 2004는 2005, 2006, 2005, 2004. 자, 이렇게 얘네들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자,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파일 안전 예방 조치가 있어요. 자동 저장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아까 우리 파일 탭에 자동 저장 위치가 있었어요. 자동 저장 파일 위치. 자, 이 부분을 제가 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이유가, 자, 얘는 지금 자동 저장인데 10분 간격으로 저장한다라고 했죠. 그럼 내가 작업한 다음에 10분 있다가는 저장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뭐죠? 얘를 먼저 저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드로잉 5.dwg가 아니라 제가 파일을 저장을 해요. 먼저 저장을 해요. 이름을 주든 아니면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하든 저장이란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고 나서부터 이제 10분 간격으로 저장을 해요. 자, 그리고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가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확장자 중에 BAK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었죠. BAK 백업 파일이라고 하는 그 파일이 계속 생긴다라고 했는데, 자, 그 파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체크를 없애면 그 파일이 안 생겨요. 안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제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값으로 지정을 해놔도 되겠죠. 자, 플롯 및 게시나 시스템,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넘어가고요. 중간에 보면 사용자 기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용자 기본 설정. 자, 여기에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 자, 여기 혹시 도면 영역 바로가기 메뉴 체크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오른쪽 클릭 사용자와 여기는 체크가 되어 있나요? 자,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세요. 자, 얘는 설명을 하면 간단한 건데, 여기 이 문구를 읽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 오른쪽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클릭 버튼은, 자, 마우스 커서가, 마우스가, 우리가 사용하는 마우스 있죠? 마우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클릭 버튼이 바로 여기죠? 여기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MB1이라고 할 거예요. MB1. 자, 여기는 MB3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 자, 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얘는 MB1은 이제 우리 세월호 사건 어쩌고저쩌고 우리 기사를 볼 때 딱 클릭을 하죠. 제목을 클릭하죠. 얘는 클릭을 하죠. 클릭하죠. 근데 그 기사가 그냥 짧은 기사면 괜찮은데, 긴 기사면 요 버튼으로 또로록 돌리죠. 휠 버튼이에요. 휠 버튼. 근데 얘는 휠 버튼이라고 안 하고 여기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MB2 뭐 같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자, 마우스 버튼이에요. 마우스 버튼. 자, 마우스 버튼 1번, 마우스 버튼 2번, 마우스 버튼 3번. 뭐 이명 그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근데 이 MB2 버튼도 버튼이에요. 버튼 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MB3 버튼 자 이 MB3 버튼에 관한 것들이에요. 오른쪽 클릭 예 오른쪽 버튼이라고 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고 하죠. 오른쪽 버튼은 우리가 주로 잘 사용 안 하죠.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데 우리 캐드에서 이제 좀 자주 사용해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오른쪽 이 버튼을 MB3 버튼이라고 할 거예요. MB3 버튼 지금 우리가 보는 옵션이 바로 이 MB3 버튼인데 자 여기서는 이 MB3 버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혁이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긴 클릭 자 그리고 긴 클릭 지속 시간이 250ms 말이 되게 어렵죠. 자 근데 어려울 건 없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혁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른쪽 버튼을 딸깍 클릭하느냐 혹은 꾹 누르고 있느냐 이 차이라는 얘기예요. 누르는 시간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역할이 틀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여기 250mC래요. 4분의 1초 자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시간 재볼 것도 아니고 자 네 일단은 그렇고요. 자 여기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과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긴 클릭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죠. 일단 체크하셨죠? 자 그럼 여기선 적용 닫기 그리고 적용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자 우리 이제 MB3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죠. 오른쪽 버튼을 딸깍 우리 클릭하듯이 딸깍 한번 클릭해 보세요. 딸깍 분명히 제가 이 옵션이라는 이 창을 들어가려면 풀다운 메뉴 도구에 옵션에 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근데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딸깍 눌렀더니 옵션이 바로 나오죠. 자 이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딸깍 클릭했더니 옵션이 나왔어요. 자 여기를 다시 종료를 하고요. 닫기 누르고요.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고 있어 보세요. 눌렀다가 손가락을 떼보세요. 그랬더니 반복 최근 입력 여러가지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얘가 바로가기 메뉴예요. 바로가기 메뉴 팝업 창. 자 얘도 취소를 ESC 눌러서 취소를 하고요. 다시 한번 딸깍 누르는 것하고 딸깍 눌러서 옵션 창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하고 다시 종료하고 얘를 꾹 눌렀다가 손가락을 떼니까 팝업창이 바로가기 팝업창이 떠요.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오른쪽 버튼 MB3 버튼을 누르는 시간에 따라서 역할이 틀려지죠. 자 다시 한번 딸깍 눌러서 옵션을 지정을 해보고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딸깍 클릭하면 엔터키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긴 클릭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르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구분을 해서 역할을 달리하겠다. 그 역할은 신속하게 딸깍 클릭하는 거는 엔터키에 해당하겠다.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길게 클릭하겠다. 구분이 되는 시간은 250ms 4분의 1초다. 자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캐드에서 엔터키 있죠. 자 캐드에서 엔터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로 키보드에 우리 키보드 있죠. 키보드에 엔터키가 있죠. 키보드에 엔터키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엔터키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게 1, 2번이 키보드 엔터키인가요? 아니에요. 키보드에 엔터키 두 개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자, 두 번째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있죠.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제일 긴 버튼 맨 밑에 있으면서 제일 긴 버튼, 우리 그 워드 작업할 때 띄어쓰기 버튼. 자, 요놈도 엔터키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세 번째, 자, MB3 버튼. 대신에 MB3 버튼은 좀 전에 우리 체크를 해놓고,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하기 사용자화에 체크를 해놓고 사용을 해야만 MB3 버튼도 엔터키에 해당을 해요. 자, 그런데 엔터키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엔터키의 역할이 많아서 그래요. 엔터키의 역할이. 자, 여기서는 일단, 자,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제가 엔터키를 누르면 직전의 명령, 자, 좀 전에 했던 명령이 다시 실행이 돼요. 직전의 명령이 재실행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엔터키를 눌러주면, 근데 엔터키는 어떤 거? 키보드의 엔터키나 혹은 스페이스바나 혹은 MP3 버튼, 자, 이런 것들을 눌러주면 직전의 명령이 실행이 돼요. 자, 좀 전에 우리가 MP3 버튼을 딸깍 눌렀을 때, MP3 버튼, 자, 얘도 긴 클릭이 아니라 신속 클릭이죠. 딸깍 눌렀을 때 옵션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실행됐던 이유가 직전의 명령이 옵션이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엔터키를 눌렀더니, 그러니까 MP3 버튼을 신속 클릭했더니 직전의 명령이 실행됐었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뭐죠? 그 편집의 복사 명령이 있었죠. 편집의 복사 명령, 아까 제가 편집의 풀다운 메뉴 편집의 복사 클릭하고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했어요. 객체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렀더니 선택이 종료가 되면서, 객체 선택이 종료가 되면서 명령도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령이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엔터키를 눌렀을 때. 자, 그리고 객체 선택이 종료가 되었을 때도 엔터키를 눌렀을 때 객체 선택도 종료가 돼요. 이렇게 엔터키의 역할은 많아요. 자, 그래서 엔터키가 우리가 많아요. 자, 명령이, 우리가 엔터키를 눌렀을 때는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는 직전에 명령이 재실행되는 거고, 그 명령 중에,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중에 명령을 종료를 한다든지 혹은 객체를 선택하는 것을 종료를 한다든지, 객체 선택이 다 됐다 얘한테 알려줄 때 엔터키를 또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네 세 개가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얘네들 다시 한번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자, MP3 버튼 아까 이제 해봤으니까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제일 긴 버튼 스페이스바. 자, 물론 이 스페이스바는 우리가 여기서도 문자를 입력하는데, 문자를 입력할 때는 스페이스바 역할을 해요. 띄어쓰기 역할을 해요. 근데 다른 명령 중에서는 그냥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엔터키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엔터키는 뭐 당연히 엔터키 역할을 하겠죠. MP3 버튼.